다시 왔습니다. 선생님. 네. 막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트럼프 킹콩님, 박현승님, 승승타도님, 김부엉이님, 블루베리님, 토마스언님, 카라스님, 사랑그양님, 우영카리스마님, 머지0374님, 배치기님, 공주르JW님, 준이님, 하지혜님 모두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3월 초부터 또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또 키 리졸브 훈련에 맞춰서 미국에 있는 여러 그 항모 전투단 직결한다고 해요. 본토 서해안을 지키고 있던 샌디에고 항에 있던 마지막 항공모함도 지난주에 출발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조만간 남중국해하고 한반도 일대에 포진하게 될 텐데 사뭇 기대가 됩니다. 우리 방송을 안 보신 분들은 엄청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잠깐 쉬는 시간에 네. 문재인 씨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 그런 기사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은 그게 진심이 아니고 너 하던 지랄 계속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왜 괜히 나대가지고 예. 책임질 일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나대다가 네. 지금 북계 입장에서는 대남을 공작, 군사적인 위협 이런 거 할 수 있는 타이밍도 다 놓쳤고요. 네. 더군다나 결정적인 건 반미운동에 불을 붙일 타이밍도 놓쳤어요. 맞아요. 그 얘들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5년 채우기만을 바라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지금 뭐 손혜원 사건부터 시작해서 드루킹 사건 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일목요연하게 나열하기가 힘든 비리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뭐 아니. 문재인 무용론이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오늘은 또 일도 안 하고 열심히 이걸 지켜본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기대했었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요. 빨갱이 짓을 하려도 머리가 좋아야 돼요. 네.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 때 빨갱이 그 빠졌던 사람들은 그래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이렇게 머리 안 좋은 애들이 빨갱이 우두먹 노릇하니까 오히려 우리한테는 행운이죠. 정말 나대지나 말든지. 네. 선생님 2부에 예. 그 여러분들도 기다리셨을 텐데 우리 이한 방송을 가장 빛내주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경제호랑이 선생님 연결해서 오늘의 또 미북회담 결렬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소중한 말씀부터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좌이토를 하세요. 예. 여러분 두구두구. 여보세요? 예, 선생님 이한 방송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도 우리 시청자들과 마찬가지로 또 오늘 결렬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보셨을 텐데 예. 또 이제 걱정되는 거는 또 회담 결렬과 동시에 막 주식이 폭락하고 달러가 솟구쳐 오르려는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결렬이 미치게 될 우리 경제적 파장이라든가 앞으로의 중국의 어떤 그 미국을 향한 그 살려달라는 얘기는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아, 예. 오늘 저기 주식시장에서는 보면 한 2시 40분경부터 시작을 해서 네. 갑자기 대전환을 시작을 했어요. 대전환을 시작했는데 네네네. 조짐은 한 2시 조금 넘어서부터 바로 식사한다 그러고 뭐 그런 것이 막 깨지기 직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차피 요번에 받아들여서 그냥 가는 거 저도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살기 싫은 모양이죠. 네, 그런가 봐요. 근데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 절로 가도 괜찮고 맞습니다. 일로 가도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운명은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요. 좋죠. 못 먹어도 대박이에요, 우리는.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근데 난 저번에 그 노래 틀었던 풀시스터즈의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또 틀고 싶을 정도야.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경제는 아주 굉장히 위험해요. 네네네. 위험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연초에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현금 딱 챙기시고 가만히 계시라고. 네네네. 네, 가만히 계시라는데 그러니까 오늘 같은 때 예를 들면 풋을 딱 사놨던 사람들, 풋옵션을 사놨던 사람들은 다음 월요일 날 제의 보겠죠? 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무지하게 많은 부분에 위험이 노출돼 있어요. 네. 우리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와 관계없는 노출이 돼 있다고, 위험이. 네. 그러니까 저 북쪽에 있는 애가 잘못해도 우리가 위험해지고, 네. 여기에 그 달림이 잘못해도 우리가 위험하고, 네. 그다음에 저 중국 집장콜라 그 CC도 잘못하면 우리가 위험해지고 이런 거예요. 네. 네네. 근데 오늘 보시면 알지만은 회담에서 보셨을 때 굉장히 시간이 많다, 니네 정말 포텐셜이 많다. 그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추상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추상적인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현실적인 얘기는 관심 없다 얘기예요. 네. 니네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관심이 없다. 그래서 나는 어제 저녁에 그 밥 먹고 나서 그 사진을 찍고 김정은이가 웃고 그러는 거 보고 이거 글렀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글렀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자세히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네. 그 뭐 길어지고 그거는 이렇게 차 마시면서 방담식으로 얘기하면 참 재밌는데 네. 얘기 재미없고 네. 경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중국이나 내가 볼 때 중국하고 연기해 놓은 거 다 그거 다 타임 스케줄하고 관련돼 있는 거라고 그리고 걔네가 쪽 빨아먹는 거 한다고 하는 거를 얘기 드렸는데 네. 그 쪽 빨아먹는 거의 대상이 한국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조심하셔야 되니까 반드시 네.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네. 자신이 없으시면 네. 뭐든지 하지 마세요. 네. 가만히 갖고 계세요. 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돼서 만약에 우리 미국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면 네. 아마 생각보다 아픔이 클 거예요. 아픔이. 네. 왜냐하면 하나도 안 했잖아요. 네. 실적으로 아픔을 주는 거를. 네, 맞아요. 실제로 아픔을 주는 거 안 했는데 우리는 그 몽둥이 매 맞을 거를 굉장히 많이 창고에다 쌓아놨다고.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수습이 파는데 한국 같은 거는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어요. 중국도 한 방에 보내버리잖아요. 네. 중국의 똥집이 굉장히 큰데 몇 대 맞더니 저거 비실비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경제 관련돼서는 그 희망적인 면이 잘 안 보여요. 네. 잘 안 보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대기업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주가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활에 도움이 되려면 가만히 계셔야 돼. 가만히. 네. 요때는 눈만 굴리고 있어야 돼. 예. 그리고 이제 박수 치면서 태극기 흔들고 그거는 하시면 돼.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쟤네들이 지금 그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잔대가리를 무지하게 굴린다는 거예요. 네. 잔대가리요. 네. 요번 회담에서 잔대가리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했잖아요.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 내용은 아직 그러면서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 당신이 얘기해도 좋다 이러잖아요. 네. 근데 흥미로운 제안이 굉장히 그 회담에 크리티컬하면은 너 공개해라 그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지. 그걸 누가 하겠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지. 네. 그죠? 그럼 그 제안이 뭘까?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자꾸 공개하라 그러면은 네. 도둑놈들은 이렇게 빛을 보는 걸 싫어하잖아요. 네. 그 정치하는 놈들하고 도둑놈들이 왜 잔대가리 굴리기 때문에 그 암흑 쓰레기 있는 애들은 광명의 빛을 굉장히 싫어해요. 네. 그래서 광명의 빛을 자꾸 쐬주려고 그러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 죽을래 이 얘기예요. 굉장히 우리 프렌드라고 그러고 굉장히 친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패기 전에 왜 웃으면서 팰 때가 제일 기분 나쁘죠. 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한국에 대해서 우리 동맹으로서 뭐 어쩌고 이렇게 칭찬할 때 네. 따라 웃으면 안 돼요. 맞습니다. 이제부터 따라웃다 매 맞는 거 생기는데 맞으면 기본이 골절이에요. 기본이 골절이니까 경제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이 대외 의존도가 크기도 크지만 예. 대기업 못된 놈 한두 놈만 딱 조지면 네. 경제가 팍 무너져요. 지금 저 보셨죠? 중국의 그 GT 그 작살내니까 어떻게 되는지. 네. 화웨이 작살내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셨죠? 네. 네. 일본도 1988년에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어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네네네. 맞습니다. 그 책 따로라고 하는 친구가 그래갖고 뭐 소니 회장이 나서서 뭐 우리도 이제 뭐 세계 최고니 뭐 어쩌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92년부터 맞아갖고 골병 들었죠, 그죠? 네. 예, 웃고 그냥 따라 웃어준다고 까불다가 골로 가니까 네. 우리 이제부터 정말 잘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한민국이 되려면 네. 여러분들이 튼튼하게 지키고 있어야 돼요. 네. 뭘 지키고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위험한 잔대가리 여러 사람을 속이려고 그러고 잠깨 부리고 그러고는 세상에서 큰 물에 있는 경우는 안 통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서 이제부터 준비를 잘 하시고 네네. 당분간 경제가 좀 막 흔들리는 거 요동치는 거에 대해서는 아 그렇겠구나 그렇게 보시고 빠른 시간 내에 쟤네들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얘기를 빨리 안 하면 네. 제가 볼 땐 통구이 할 거거든요. 통구이. 예. 미국이 그러니까 시간이 여러분들이 별로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저번에 최선희가 잘못 시부렸다가 박살났잖아요. 네네네. 회의 안 한다 그랬잖아요. 예. 요번에 잔대가리 굴리다가 사인 안 하고 끝냈잖아요. 네. 그러면 전번보다 시간이 짧은 시간 내에 답변해야 될까요? 긴 시간 내에 답변해야 될까요? 짧은 시간 내에 답변도 해야 되지만 그렇죠. 요구량도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야지 맞아도 내장 터지진 않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네. 좋아. 그거는 저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 네네네. 첫 번째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전한 상태를 경제를 유지한다. 네. 두 번째 태극기 흔들면서 휘파람 불어온다. 네. 세 번째는 이 새끼들 맞는 거 보면서 실실 쪼갠다. 네. 예, 정치인들 시부리는 거 니네들은 할 일 없으니까 까불지 말고 아가리 닥쳐라. 이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네. 예, 그런 것만 잘 하시면서 이한방송 열심히 들으면서 저처럼 이렇게 즐겁게 얘기하시면서 사시면 돼요. 속타하지 마세요. 네, 오히려 어차피 헤비급이 모스키토급을 패는 거니까 네. 그거 못 죽여서 안 죽이는 거 아니니까 네네네.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이제부터 진짜로 우리가 할 일 공부하시면서 안 되는 놈 골라내는 거를 잘 필터링하고 채치는 거를 열심히 하시면 네네. 잘 되고 일단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망하면 안 돼. 네. 잘 지키세요. 네. 네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얘기 이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지키셔야 돼요. 네. 네, 선생님 오늘 너무 다음 감사합니다. 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소중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혼란과 격변기에는 재테크 같은 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조금이라도 자신이 없으면 절대 하지 말아라. 네. 이런 좋은 말씀이셨어요.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경제의 어떤 펀더먼탈이라고 하는 기초가 외국의 어떤 외국 의존도가 많잖아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자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예측 불가한 상황이 오거나 이러면 네. 경제적으로 이제 많이 흔들리는 것도 예.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봤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선생님 말씀 잘 들으셨는지 많은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잘 아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 채팅창으로 다른 분들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자세하게 해주시네요.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싱가포르 회담 직전에 최선희가 이제 이상한 말에서 회담 틀었었잖아요. 네. 그때 이틀 만에 북계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회담하자 했었는데 시간이 째깍째깍 지금 가고 근데 있는데. 김정은이가 지금 북계로 돌아갈 시간이 60시간 가다가 뭐 중국도 거쳐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럴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예. 그럼 뭐 이제 한 하루 정도만 기다려보면은 답이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궁금한 사안이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전화나 채팅창으로 또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채팅창도 질문이 많아가지고 예.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좋은 질문들을 선별해가지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방금 전화 주신 분 전화 주시면 아까 궁금하신 점 말씀해주세요. 참고적으로 내일 네. 3.1절 또 행사에 이한방송이 또 출동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또 출동 준비를 갖췄습니다. 이한텐 대표님 혼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 혼자 한 거 아닌데.
네. 예. 그 내일 11시까지 네. 시청역 7번 출구로 나오시면 하나손해보험 빌딩 앞에 무대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쪽으로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시면은 저희가 또 이렇게 곡기를 해결하실 수 있게 또 조촐한 다과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한 게 아니고 많은 네. 분들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다과를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네. 우리 이한센 대표님 얼굴도 보시고 다과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걸을 수 있으신 분뿐만 아니라 목숨이 붙어 있으신 분들은 다 나오셔야 돼요. 네, 전화 받아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역 7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한방송입니다. 예, 아까 전화했던 사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 궁금하신 점이 이전에 이제 오늘자 방송에서 오늘 일부 방송에서요. 네. 이제 상황이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게 됐다고. 아, 네. 그 방송 볼륨 끄고 통화로 해주세요. 아, 예. 네. 예, 이제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겠다고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요. 네. 전에 장소영님이 이제 하셨던 얘기 중에 네. 이제 한국군도 이제 같이 데리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네. 못해도 이제 10만 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셨던 걸 떠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전에 이제 비슷한 사례로 이제 지난번에 이제 2003년도 이라크전이죠. 그때 프랭크스 장군이 이제 본국에 원했던 추가 병력이 네. 이제 50만이었다는 얘기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그 병력이 이제 차출되지 않는 바람에 이제 본인이 많이 절망감도 느꼈었다고 딱 사례를 생각해 보니까 네. 그 10만도 부족한 게 아닐까. 이제 최소한 못해도 그 숫자를 요청하지 않을까 싶어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소영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 방송 뜨문뜨문 들으시죠? 아니요. 이제 병역 규모를 언급한 게 기억이 나가지고서요. 그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는 그 1년 안에 북해 비핵화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43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작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현재 160만의 현역군인과 30만의 예비군이 있는데 그 지금 미국의 병력 운영 수준은 어떤 좀 간소화된 거예요. 많은 편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냉전 때 규모는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려면 대규모 지금 징집을 해야 되는데 그 미국의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징집을 하기엔 좀 무리수가 있고 제가 볼 때 미국이 맥시멈 동원한다 그러면은 유엔 다국적군을 포함해서 한 10만 정도인데 랜드 연구소에서 이제 제시한 43만의 병력을 사실은 한국군을 차출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전면전 이제 상황이 아니라 전면전 상황이 아닙니다. 어렵다는 거죠. 예, 전면전 상황이 아니라 지금 비핵화를 위한 그 사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북의 안정화 작전 상황이죠. 이제 어떤 비핵화를 위한 핵 검증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실종자 유해 발굴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살상 무기,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화학이라든가 어떤 생물학 무기, 그 다음에 ICBM이 아닌 중거리, 단거리, 그 미사일, 이것까지 다 지금 사찰을 하겠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추가로 북의 인권 문제까지 들여다보겠다 지금 미국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북의 안정화 작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연인원이 아니라 1년에 걸쳐서 43만 명이 동원이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한국군에서 33만 명을 차출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선발대 개념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10만 명 정도 차출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예측을 했던 건데 그것도 지금은 이제 유동적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계가 이렇게 이제 판을 깼잖아요. 예. 나는 그리고 이 판을 깬 거에 결정적인 건 뭐냐면 결정적으로 자기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북계가 자체적으로 비핵화하는 건 의미가 없고 미국이 검증할 수 있는 비핵화를 따라와야 되는데 못 따라오겠다고 이제 파토를 낸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 자체가 어떤 군사력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안정화 작전 개념도 지금은 잠깐은 보류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벌어질 북계가 이제 지난번 회담 결렸을 때는 신속하게 이틀 만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회담하자 해서 작년 싱가포르 회담이 열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북계가 얼마나 신속하게 미국 측에 재요청을 하느냐
또 재요청을 할 경우에는 미국의 문턱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앞에서 이한방송이 여러 이미 차례 있겠기 때문에 예, 여러 차례 해설해드린 3가지를 넘어서서 5가지, 6가지로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실질적인 항복 상태를 의미하는데 북계가 그걸 택할지 아니면 서서 군사력으로 완전 이제 뭐 박살나기를 원하는지 이제 앞으로 며칠이 향배가 그걸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마음에 걸리는 거는 한국 내 친북 인사들이거든요. 근데 친북 인사들 같은 80년대 경우는 보면은 근데 지금의 친북 80년대 인사들은 보면은 군부에서 어떻게든 이제 이 사람들 손을 쓰려고 하니까 미국 쪽에서 이제 크게 그들 탄압하지는 말라는 이제 유무형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하고 체크는 안 되는 지금하고는 것도 다릅니다. 있었는데 상황이 이제 달라진 겁니다.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가장 한반도 문제에 중점을 줬던 거는 군사력 통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 두 분이 워낙 싸우겠다는 의지가 충천했다는 건 아시죠?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북계가 좀이라도 우리한테 건들면 우리는 응징하겠다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떤 그런 군사력 제한 측면에서 반대파를 이제 좀 활용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야당이라고 하는. 근데 그 당시에는 야당과 종북 세력이 혼재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동북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냥 반체제 인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봤을 때는. 근데 지금은 만약에 움직이면 종북 세력의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들이 먼저 타겟이 될 가능성이 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까 뭐 김정은이가 시간이 없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거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고려사항이 아니고 김정은이가 시간 없는 건 고려사항이 아니라 미국이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여러분들 뭐 한간에 평론하시는 분 중에서 이 문제를 중간 내년 대선까지 끌고 가서 뭔가 이제 대선의 모멘텀을 잡으려고 한다는 예측을 하신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 트럼프는 내년 대선 전까지 북계의 가장 추악한 모습이 어떤 정치범 수용소라든가 비밀 무기 시설을 끄집어내야만 그걸로 재선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1년여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게 설득력이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은 지금까지 써왔던 외교라든가 주변국의 중재 이런 것들이 이제 무위로 돌아갔는데 이 무위로 돌아간 이유는 주변국들의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원하는 건 분명한데 여기서 영변 핵시설 그거 1957년에 소련이 져준 거에 벽돌 몇 장 더 올린 원시적인 시설이고 저걸 가지고 핵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데는 사실 무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영변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적어도 2000년 이후에는. 근데 관심도 없는 거를 가지고 종전선언을 받아내려고 했던 거는 이 땅에 있는 종북과 북계가 벌인 미국에 대한 하나의 페인트 쇼였지만 그게 먹히지 않았다는 걸 이번 회담 결렬로 여실히 알게 됐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이제 그러면 네. 예, 국민들한테 남은 건 이제 여론 통일과 단합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론 통일과 단합이라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정권과 이런 언론과 그다음에 국민 3분의 1에 달하는 저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죠. 예, 그럼 네. 그래서 지난번에 예, 지난번에 우리 이한방송 마지막 2부 제목이 미국이 북계를 두들겨 패는 동안 대한민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제목을 네, 정했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동안 네네. 아까 영팡님께서 미국은 왜 시간이 없는 건가요? 그런 말씀하셨는데 답변 주셨어요,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근데 미국이 왜 시간이 없냐면 네. 북계 핵 개발 수준이요. 지금 이제 핵을 소형화해서 테러리스트한테 팔아먹기 직전 상황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시간을 더 줘버리면 쟤들은 이제 핵무기 장사합니다. 테러리스트들한테. 근데 이제 트럼프가 급할 게 없다고 서두를 거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게 어떤 의미일까? 자, 여기서는 북계의 어떤 일치 단결된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계 내부에 믿을 만한 권력자들을 포섭했다는 의미로도 해설이 됩니다. 핵을 통제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순전히 군사적인 해설입니다. 네. 그 외에 정치적인 해설을 원하시면 또 다른 방송도 있으니까 네. 다른 방송을 참조하시되 제가 드리는 해설은 순수하게 군사적인 측면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나왔었죠. 북계 내에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무장한 제3세력이 있느냐라는 존재에 물음에 북계 내부 고위인사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네.
아무래도 똥줄 타는 거는 김정은이하고 이 땅의 종북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종북들이 다행인 거는 뭐냐면 예전 70년대나 이런 때처럼 머리가 좋거나 교묘하지가 않아요. 지금 종북들은. 단순 무식하고 지들이 뭐 좀 힘 좀 잡았으니까 지들 세상 왔다고 설쳐대는데 오히려 그게 자신들의 공소장을 꼬박 메우게 된 제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뭘 해야 될지는 이제 자명한데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서는 그런 역량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일단 내일 다시 한번 해보면 되니까요, 선생님. 힘을 네. 내서 3월 1일. 북계 종북은 무슨 뜻이냐면요. 북계를 종처럼 따르는 사람들이 종북이에요. 대한민국 체제보다 북계 체제를 선호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제, 선출직 대통령제보다 북계 수령 체제라든가 그런 통제된 생활을 더 선언하는 사람들이 종북입니다. 홍길동님께서 향후 한미 군사훈련 재개를 어떻게 전망하시냐고. 제가 볼 땐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해요. 지금 키 리졸브 훈련을 준비 중인데 예, 3월 초에 하시부터. 근데 사실 준비 상황은 빡세게 준비를 했지만 이게 전면적인 훈련을 할지 안 할지는 유동적이었는데요. 네. 뭐 오늘 이 결렬을 계기로 아마 훈련을 이제 실시하는 걸로 이제 더 이상 훈련을 연기할 이유가 없어요. 훈련을 안 한다고 했다는 얘기가 있네요. 훈련을 안 한다고 한 거는 정부 관계자고요. 군부는 합니다. 네. 지금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이 국민들이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정부 얘기 다르고 군 얘기 다르고 네. 또 군과 함께 연합작전 체계를 이루는 미군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할 거라고 했다고요? 중단한다고? 아니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안 한다고 했나 보네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 저거 내기할까요? 제가 만약에 틀리면 이충곤 박사님 흉내를 내드리겠습니다. 길게요? 선생님? 예, 길게 한 2, 3분에 걸쳐서. 그때 말씀해 주셨던 거죠? 예. 그 훈련을 이제 네. 작년 한 해 연합작전 훈련을 안 했잖아요. 올해까지 안 하게 되면은 이제 군사력의 공백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어차피 북계하고 전면 전쟁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1, 2년 훈련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기존의 북계 군사력이 해체가 되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대한민국 군의 새로운 작전 계획이 이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기존 작계 훈련을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회담이 결렬이 되고 북계가 신속하게 어떠한 재회담 요청이라든가 항복이 있지 않는 한은 훈련을 쉴 이유가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건 뭐냐면 많은 비용이 드는데 네. 대한민국 정부는 공짜로 하고 있다. 이 비용 부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라는 얘기예요. 네. 그 해석을 어떻게 그 자막이 달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해봐야겠네요. 그 방송 라디오로 들었는데 저는 안 한다고 해석 안 했어요. 돈이 많이 드는데 네, 그렇게들 말씀하시는 대한민국 공짜로 먹지 말라는 얘기였지. 그리고 지금은 훈련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준비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훈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저도 확인을 따로 해보겠습니다. 미모 홍님께서 북계가 국지적 대남 도발 가능성은요? 그러면 감사하죠. 지금 맞아요. 도발해주면 그냥 때려 부시면 끝이에요. 선생님 그럼 근데 저것들은 이제 두더지 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노골적인 대남 도발을 할 깡은 없어요. 이제 여기 종북 세력들 이제 뭐 부추겨가지고 대규모 반미 시위를 한다든가 뭐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럼 전화를 받아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미 연합훈련을 작년 한 해 쉰 거는 국가급 전술 훈련을 안 한 거지 대대급 이하의 전술 훈련은 다 했어요. 국가급 훈련을 안 했을 뿐입니다. 전쟁 연습을 안 했을 뿐이지 대대급 이하의 전술 훈련은 계획대로 실시 다 했습니다. 선생님. 네.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며칠 전에 우리 방송 제목이 북을 잃을 그대에게였잖아요. 예, 북을 잃을 그대에게. 오늘 그 제목이 완전 확 떠오르는 거 있죠? 이제 북을 잃었어요, 쟤들. 얘네들 말 듣고 미국 상대하다가 박살났잖아요. 아이고 어쩌나. 네. 영원님께서 네 선생님 일단 계속 전화를 네, 받아볼게요. 전화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한방송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 네. 저는 여기 평택에 네. 그 송탄 이래 지역에서 이제 살고 있고, 네, 이한방송은 뭐,
하여튼 애청자이고 어떤 방송 같은 경우 몇 번씩 다시 더 보고 좀 그렇게 하고 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그 발표를 제가 좀 늦게 봤어요. 네. 그리고 오늘따라 아까 방송 처음 시작할 때도 이게 그 송탄 공군기지, 미 공군기지 있잖아요. 네. 여기에 비행기들이 굉장히 기동훈련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밤늦게까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질문은 좀 나중에 하고, 저는 이제 이 송탄 지역이 이제 미군 부대 지역이라서 네. 어렸을 때부터 이 미국 사람들하고 접촉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의 어떤 그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알고 있고, 사실 제가 굉장히 웃겼던 그 광우병 사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우리나라의 그 국회 조사단이 미국을 가서 전수조사한다라고 막 그 광우병 파동 나고 그랬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사실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1960년도 때부터 우리는 지금 이제 사실 지금도 우리가 정육을 한다 이런 데 보면 바닥에다가 막 도살한 그 고기들을 막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1960년대부터 이미 그 부위별로 이렇게 포장하는 육가공이라는 거를 실시했던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광우병 파동에 따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서 그 조사한다 해가지고 사실 속으로 굉장히 많이 무섭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적인 얘기는 아니었는데, 제가 오늘 이걸 보니까 가만히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미국이 명분을 찾고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회담에서 북한가 주장한 게 그 경제지대를 풀어달라,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다고 네. 보도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회담을 여기서 깨버린 것이 북한의 어떤 목적을 만천하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드러내서 미국이 앞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명분을 나는 찾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장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싶은지 근데 그 답을 좀 듣고 국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명분이 더 필요할까요?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여론을 중시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미국 그래서 여론도 지금- 보면 북한을 군사 공격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압도적인데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근데 명분은 그리고 또 제가 볼 참- 때는 명분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참 오늘 회담 결렬에 대해서 예.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속이 다 후련해요. 네. 네, 선생님. 아주 제가 아주 밤 되면은 막 역류성 식도염까지 생기고 네. 막 이런 상황까지 갔거든요. 그 제가 이게 가끔가다 이게 댓글을 자주 다는 편은 아니었는데, 네. 거기 신문식 프로라고 애들이 가끔 올릴 거예요. 아, 네. 예. 접니다. 예. 그래서 이게 행사나 이런 거는 제가 생업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해서 참 죄송한 마음, 이런 마음 많이 갖고 있는데, 하여튼 두 분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국자이고, 전화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늦은 밤까지 이렇게 고생해 주시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좀 주시고,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 이런 마음 갖고 살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들도 좀 시원하게 좀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 네.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는 만큼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네, 고맙습니다. 지금도 이제 옛날 광우병 사태 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미국의 현지 조사를 가겠다 이런 이제 어이없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미국의 목축업의 고향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미국의 차우칠라라는 동네인데,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주의 수도, 캘리포니아 주의 수도. 많은 분들이 로스앤젤레스 그러던데 거긴 아니고요. 샌프란시스코 안쪽에 보면은 세크라멘토라는 데가 있어요. 네.
세크라멘토가 캘리포니아의 주도인데 주도에서 로스앤젤레스 이르는 5번 도로라고 있어요. 그 5번 도로를 타고 쭉 가다 보면 미국 목축업의 고향이라고 하는 차우칠라, 그다음에 베이커스필드 뭐 이런 데를 지나게 됩니다. 그 5번 도로를 타고 쭉 가면 양쪽 옆이 다 소 목장이에요. 네. 근데 소를 얼마나 많이 키우냐면 소떼로 지평선을 이룰 정도고, 그다음에 소들이 뭐 우리나라 목장처럼 막 온 몸뚱아리에 똥 묻히고 막 그 사료 먹고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넓은 초지에서 풀 뜯어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미국 소 뭐 광우병 어쩌고 할 때 화면에 반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반은 똥구덩이 속에서 사료 먹고 있는 한우를 보여주면 어떤 소를 먹을래? 여러분들 대답은 자명한데 당시에 우리 그 방송계까지 다 점령당하다 보니까 그런 현명한 대처를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미국은 거의 방목입니다. 선생님 그런 거 어떻게 하셨어요? 가봤어요, 제가. 아, 예, 차 타고 지나가다가 나파밸리 아니고요. 나파밸리는 샌프란시스코 북쪽의 포도밭이 나파밸리고 거기 말고 세크라멘토에서부터 그 5번 도로를 타고 로스앤젤레스를 이르는 그 양쪽에 보면 차우틸라, 모데스토, 뭐 베이커스필드 이런 동네가 있거든요. 지도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 길 양쪽이 다 소 기르는 목장이에요. 아마 미국에서 소비되는 소의 한 60, 70%가 그 동네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가서 소를 어떻게 기르는지 보시면 미국 소를 먹을지 한국 소를 먹을지 아마 답이 나오십니다. 선생님 미국 소를 참 좋아하시죠? 미국 소는 싸잖아요. 일단 네. 한우는 너무 비싸요. 네. 적은 돈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도 행복인데. 하연이님께서 정확하게 아신다고 하시네요. 선생님 진짜 모르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한때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차우칠라나 이런 데 가서 소 키우면서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럴 주제가 못 된다는 걸 깨닫고 이제 자연인으로 바꿨죠. 개나 이제 자연인도 큰 개나 한 2마리 키우고 살려고 합니다. 자연인 더러워요. 더러우신 분이 아니라 약간 환경. 아니 저는 깨끗이 씻고 할게요, 자연. 네. 놀러 오세요. 가끔씩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손 안 씻고 저 상추 뜯어서. 유기농으로 해주세요. 네.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우라고 하는 누렁소는 황소는 일소예요. 일을 하는 소인데 미국은 이제 흑우라고 그래서 굉장히 소가 커요. 우리나라 황소의 한 2배만 할 거예요. 블랙 앵거스라는 품종인데 걔들이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고기가 많이 나오는 유구죠. 근데 우리 한우는 품종 자체가 일하는 일소였기 때문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불고기면 그냥 다 소고기였지. 뭐 지금처럼 뭐 등심, 안창, 뭐 살치살 이렇게 나누는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정육점 가서 소 불고기 거리 한 근 주세요. 그러면 그냥 그게 뭔지도 모르고 받아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뭐 등심, 그랬구나. 안심, 살치살 뭐 이런 거 따지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어렸을 땐 그랬어요. 저는 그러진 않았던 것 네. 같아요. 그랬구나. 네. 아무튼 소는 사랑입니다. 네, 소고기 네. 맛있죠. 오늘 되게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계신데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원래 반 정도는 좋아요가 찼는데 오늘은 안 차는 거 보니까 염탐하러 오셨나 봐요. 이한 방송에서 또 컨닝을 해야 뭐 방송을 하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처음 오신 분들도 제가 많이 사랑해 드리니까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부터가 재밌을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회담 결렬된 게 우리 진영에서는 그 북계가 비핵화되고 북한 동포의 해방을 앞당길 수 있는 시간적인 절약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원래 저놈들은 말로 잘해줄 필요가 없는 놈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잘해주니까 그냥 따라간 거지. 쟤들은 저런 식으로 다뤄주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정은이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좋은 호텔에 꽃단장이 있는 테이블에서 밥 먹을 상대 아니고 이라크의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네. 그런 선상에 있던 애인데 잘해줄 때 주제파 못하고 나대고 설레발 치다가 꼴 좋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거기에는 문재인 씨가 또 일조를 했죠. 그러니까 나대가지고 괜히 책임질 일만 잔뜩 만들어 놓고. 네. 그 책임질 때 한국 국민이 낸 세금을 안 써야 될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강기숙님께서는 결렬될 줄 아셨다고 하시네요. 신점을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몰랐는데. 근데 몰랐는데 제가 전화 바로 드렸잖아요, 선생님. 네네네. 너무 기뻐가지고 전화 드렸어요. 아니 뭐 방송이 점치는 방송도 아닌데. 결렬됐어요, 선생님.
그랬습니다. 오늘 전화도 참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도 많이 받으셨나요? 저는 한 두세 개 받았습니다. 네, 저도 많이 받았어요. 그럼 방송이 기대된다고 네,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그 점치는 방송이 아닙니다. 그냥 원리 원칙을 알고 있으면 미국은 그 원리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아 맞다 그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 트럼프 대통령 초창기로 한번 가보세요. 얘네들 미사일 막 쏴댈 때 Fire and Fury 저도 잊어버렸던. 그 다음에 이거를 이라크의 후세인처럼 처리할까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처리할까를 놓고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맞아요. 좋게 봐줘가지고 호텔에 불러내서 꽃단장한 데서 밥 먹어주고 친구라고 지켜 세워주니까 네. 주제를 잠깐 잊은 모양이에요. 선생님, 우리 늙은 독수리님께서 굉장히 오랜만에 오늘은 오셨어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늙은 독수리 오라버니 그 다음 시간에. 김한솔에 관련된 그 조직인데 네. 사실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탈북자들로 이루어진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김한솔이 어디 있는지는 이제 정보기관만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더 이상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이후에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드러난 다음에. 차라리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하고 끝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라고 그러면 뭐 북계는 그래- 이제 항복한 거예요. 그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예, 지금 그러면 호랑이 선생님 김정은이는 말씀하신 게. 예, 북계에 안 돌아가고 아마 유랑을 다녀야 될 수도 있고 대규모 병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왜? 어차피 김정은이는 불량 무기에 손을 댔고 자국민을 인권을 말살하고 탄압하고 가혹행위를 한 놈이기 때문에 애초에 저런 호텔에 불러서 밥 먹을 상대가 아니었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라크의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카다피 정도의 운명을 맞을 놈이었는데 그동안 생명 연장을 했다고 하면 그렇죠. 다만 이래도 결과 저래도 결과 같아요. 다만 이제 이렇게 결렬되는 편이 우리한테는 시간적으로 좀 더 빠른 결말을 볼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맞습니다. 북계가 회담을 하자고 구걸할까요 하셨는데요. 그건 몰라요. 옛날에도 최선희가 설레발 치다가 미국이 결렬 그럴 때 이틀 만에 또 빌었잖아요. 근데 이제 북계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일을 예측할 수 있냐면 쟤들이는 김정은이가 그냥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쟤들은 수령이잖아요. 수령. 신과 같은 수령인데 네, 수령이 미국 사람한테 면접 모욕을 당하고 스스들이 돌아왔다. 이제 아마 쟤들 돌아가면은 수많은 숙청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실무회담에 이제 했던 김나무개 있죠. 김혁철인가? 그 사람 뭐 모가지 날아가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수많은 또 숙청이 있을 텐데 과연 지금 북계에 숙청할 만한 모가지들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집권 이후에 뭐 한 해에 수십 명씩 숙청을 하니까. 네, 맞아요. 이제 김정은은 무릎 꿇고 죽을 건지도 걱정해야 될 것 김정은이 시진핑 만날 거 하셨는데 뭐 만나도 시진핑이 특별하게 해줄 얘기가 없어요. 어차피 지가 지코가 석자인 놈이고. 네, 어떻게 했나 뭐. 너는 왜 그랬어라고 하겠죠. 아무튼 오늘 그 오전에 중국 그 외교부에서 성명 발표한 거 보면 우리는 진짜 진심이다. 미북 회담이 잘 되길 바란다. 이거 진짜 진심이다. 그런 굴욕적인 성명까지 발표했어요. 말 잘 들을게 이런 얘기는 같은데. 아무튼 오늘은 네,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기쁜 그런 날인가 봅니다. 저는 지금 일주일 사이에 좋은 꿈을 2번이나 꿨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또. 근데 저것도 있어요. 네. 김정은이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시진핑 만나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전화 받으십시오. 미국한테 더 찍히는 거죠. 중국이랑 북계는. 그렇겠죠. 원래 미운 놈 둘이 툭닥거려 보십시오. 더 때리고 싶지. 국제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방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주에 사는 호주에서 전화 주셨네요. 호주에 사는 50대 남자입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전에도 전화 한번 드린 적은 예, 생각납니다. 예. 좀 엉뚱하고 네, 한편으로는 재밌는 상상을 좀 해봤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장소령님하고 약간은 의견이 다른 부분이었는데 네. 저는 그 핵사찰하러 대규모 군대를 집어넣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규군이 100만 있는 나라고 네. 그리고 비정규군까지 해서 뭐 500만, 600만 군대가 있다는 나라인데 네. 거기다가 미군이나 한국군, 정규군을
사찰 요원으로 수십만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잘못하면 수십만 인지를 주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그건 뭐 별개로 하고 핵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갑자기 궁금증이 딱 들었던 게 뭐였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는 시간이 많다 이런 말을 했을 때 1차 회담 이후에 네. 왜 북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해서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겠다고 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시간이 많다고 할까? 의구심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떠오른 게 뭐냐면 북한에 핵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였거든요. 네. 기사를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핵실험 5-6차례를 했는데 한 번도 핵실험에 관련된 그 징후 물질을 확정적으로 포집한 적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죠? 그리고 지난 한 20년간에 걸쳐서 남한에서 북한으로 상당한 돈이 흘러 들어갔는데 공식적으로 보면 10조가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네. 8조여 원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10배는 뭐하다 그러면 5배 봐서 40조가 들어갔다 이거죠. 근데 걔들이 흔히 알려지기로 체제 유지 비용이 1년에 1조 5천억, 2조 원 정도는 있어야 걔들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체제 유지 비용 말고는 들어간 게 없다고 계산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자기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내적으로 또 왜 대외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다고 땡깡을 부리는 건데 실제로 핵이 없다면 얘 입장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 거죠. 지금에 와서 없다면이라는 건 가정법이잖아요. 그렇죠. 가정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절반은 재밌는 상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네. 핵이 있다고 20년을 뻥을 쳐왔는데 막상 궁지에 몰려서 자 이제 그러면은 핵을 가지고 진짜 얘기해보자. 그럼 니네 핵 있는지 우리 확인해볼게. 있는 거 다 까봐. 그리고 핵 사찰을 해보자. 이러고 나왔는데 만약에 정작에 핵이 없고 정작에 진짜 제대로 된 미사일이 없다면 그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동안 쐈던 미사일은 뭔가요? 그 미사일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미국을 결정적으로 화나게 한 것이 중국에서 대부분의 미사일 기술을 공급받고 심지어 미사일 자체를 공급받았다는 의혹이 선생님 근데 잘 있습니다. 확실히 군사학적으로 모르시는 게 있는 모양인데요. 핵무기라든가 미사일 만드는 기술이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만듭니다. 웬만한 전자제품 만들 기술이 있으면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 아이들은 그 기술조차 없어서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핵실험했을 때 공급받았다는 거죠. 핵실험했다는 징후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세 차례나 그 RC-135 수송 그 정찰기에서 핵실험의 주요 어떤 그 미립자인 제논이나 크립톤 같은 것들이 채집이 됐습니다. 핵실험 이후에. 그게 이제 제가 호주에 살다 보니까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기껏해야 신문인데요. 결국은 인터넷 신문인데 보면은 확정적으로 이것이 핵실험 징후라고 확인된 경우가 없다고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오버입니다. 그 여러 차례나 미군 정찰기가 핵실험 이후에 나타난 제논이라든가 크립톤 같은 미립자들을 다 채취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네요. 저는 재밌는 상상이라고 모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놈들이 입장이 얼마나 곤란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재밌는 상상을 하는 겸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의견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그 일제시대 이제 남쪽에는 인문이라든가 상업학교를 많이 줬고 북한 쪽에 이제 공업학교, 공과대학을 많이 전했잖아요. 그 일제시대 때 그 굉장히 그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북계에 남아서 그 북계의 어떤 원자력 연구를 했던 게 사실이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957년도에 이미 영변에 그 구소련이 원자력 발전소를 져줬었어요.
그게 지금 북계 원자력 연구의 시초기 때문에 네. 지금 핵이 없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상입니다. 기분 좋은 상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사일이라든가 핵 이런 걸 만드는 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안 하는 거지. 네. 한 번 더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를 좀 받아볼게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이한방송입니다.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늙은 독수리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전화주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모두들? 네, 네. 잘 지내셨죠? 우리 독수리는 어떻게 살고 계셨습니까? 아, 제가 연락은 잘 안 해도 네. 지켜보면서 잘 살고 어머. 있었습니다.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누군가 나를. 어머, 감사합니다. 아, 다른 건 아니고요. 네네네. 지금 그 천리마 민방위에서 오늘 포스팅이 올라왔어요. 아, 예, 드디어 왔나요? 아, 예. 왔어요? 네. 네, 드디어 올라왔고 네. 그 주요 내용은 뭐냐면은 여기 한마디 딱 한 줄만 읽어볼게요, 제가. 네네. 자유조선의 건립을 선언한다. 다시 이 말하면 임시정부는 예, 인권과 인도주의를 존중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근간을 세우고 네, 모든 여성과 남성, 예, 아동의 존귀하고 분명한 존엄성을 존중한다. 이 정부가 북조선 인민을 대표하고 단일하고 정당한 조직임을 선언한다. 예, 라고 쓰여져 있고요. 네, 그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그 채팅창을 보다 보니까 호랑이 조선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은 김한솔 그냥 찌그러져 살아라 존말할 때 네, 라고 썼어요. 이건 제가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저한테 그런 건가요? 아니 김한솔 그냥 찌그러져 살아라 아, 이렇게 써져 있어요. 김한솔한테. 네. 좀 의도성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한 방송을 이제 누군가는 또 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한 방송을 뭐 빨갱이 방송이나 좌익 방송이라 그러고 그런 바보들이 좀 있어요. 좀 방송을 보고 평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한 방송을 안 오늘도 보고. 아 근데 더 놀라운 거 예, 예. 제가 이 얘기 하자마자 호랑이 조선 메시지 삭제됐어요. 그거는 어쩌면 관리자님이 관리자분이 삭제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일단 삭제하지 말고 놔둬주세요. 야, 근데 북계에 임시정부가 생겼다는 게 큰 의의가 있고, 또 네. 이런 임시정부가 서방과 어떤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북계 내부에 어떤 치부들을 폭로할지 그게 기대가 됩니다. 그죠. 근데 오늘 뭐 회담이 일단 결렬된 것과 그 다음 바로 좀 있다가 이런 또 포스팅이 올라온 거 보면은 네. 참 오늘 화끈한 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하고 정통성 경쟁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와, 진짜. 예, 좀 사실 이게. 대한민국 정부라기보다는 북한 정부와 이제 정통성 경쟁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네. 임시정부가 생긴다면 세계는 무조건 이 임시정부 편을 들어줄 거잖아요. 북계라는 것들은 네네. 정부 노릇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국가 노릇을. 예.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한반도의 정통성이 네. 어디에 있느냐. 그러려면 이 문재인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문재인으로서는 안 되죠. 네네. 네. 이게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랑하는 일반 국민들한테 숙제만 계속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숙제 해결 능력이 없어서 참으로 고민입니다. 네. 아무튼 밤중에 재미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네, 너무 감사해요.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드디어 북에도 앞으로도 임시정부가 생긴다.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돈가스 사주세요. 돈가스 사드리겠습니다. 돈가스 그 이상으로 네. 제가 꼭 사드리고 선생님 따로 사주세요. 알겠죠? 네네네. 정말 감사한 우리 그 늙은 독수리 오빠 꼭 만나도록 합시다. 3월 내내. 네. 예, 조만간 만납시다. 오늘 밤도 수고하십시오. 충성!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드디어 그 성명서 발표를 했네요. 이제 임시정부. 대박이에요. 저 이거 지금 좀 글이 길어요. 제가 네. 채팅창에 그 주소를 여기 남겼거든요. 어,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가 보시고 예, 이게 좀 길어서 저도 끝나고 좀 봐야겠어요. 동영상 돌렸는데요. 예. 오늘 지금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다 됐어요, 선생님. 이제 내일 아침에 네, 3.1절 좀 행사에 일찍 또 나가야 나가기 되는데. 위해서는 일찍 또 우리가. 네, 여러분 내일 11시입니다. 11시까지 시청역 7번 출구로 저는 가겠습니다. 11시까지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네. 네.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지만 내일을 보고 우리 이현 방송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결정해야 될 만큼 지금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놓쳤어요. 네. 그쵸, 선생님? 네, 선생님. 네.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이한방송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회담 예측을 했었는데 역시 쟤들은 순순히 이렇게 서방 세계로 나올 애들이 아니었다는 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네. 트럼프 대통령과 그다음에 그의 주요 참모인 폼페이오라든가 그다음에 볼턴 안보부 장관이 어떤 앞으로 더욱더 그 머리를 더 짜내서 북계를 제압하고 북계의 비핵화를 이루고 평화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주기를 진짜 쟤들이 말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평화는 북계 계례가 사라진 그런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말하는 진짜 거예요. 평화요. 진짜 평화예요. 네. 그런 날이 오도록 우리는 우리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문재인 정권 치명적인 그런 실수가 많이 터져 나와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네. 황이냐 김이냐 가지고 여론이 갈려서 싸우느라고 마치 무슨 특정 당의 전당대회를 대선 치르듯 이렇게 홍역을 알아내는데 여러분들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한반도의 주도권은 지금은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돼도 2대나 3대에 걸쳐서는 별 의미 없어요. 지키는 것만 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미국과 북계의 회담 결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될 건 뭐냐 하면 북핵 문제가 있는 한 이 한반도의 이 주도권 키는 미국이 쥐고 있구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되뇌이셨을 것이고 그다음에 저런 거짓말하고 자국민을 학대하는 그 불량 괴뢰 집단하고는 누구도 상대해서는 안 된다. 쟤는 원래 이라크 후세인이라든가 리비아의 카다피 수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저렇게 식당식 돼 있는 테이블에 만나줬다. 근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설레발치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후세인이라든가 카다피 수준으로 돌아갔다. 네.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이제부터는 좀 시간표가 당겨질 거예요. 북핵 해결의 시간표가. 여러분들 흥미진진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해설해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 내일 아침 서울시청역 7번 출구 올라오시면 이한방송에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 만나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한 방송을 안 보셨던 많은 분들도 오늘만큼은 방금 선생님이 몇 번이나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 한반도의 주도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지만큼은 오늘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길재훈님, 이이엘님, 이승섭님, 런치타임님, 신기자님, 스위티님, 변승자님, 배정윤님, 이행복님, 니세호님, 이정민님, 루디님, 용문초님, 신승규님, 파인애플님, 칸초 언니, 이지트루스님, 라이트커브 선생님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행복님 내일도 오셔서 자원봉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노시아와세 센세. 류가크산노 예. 고노시아와세 센세. 내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과 함께하기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정말 감사하고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관리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을 위해서 빨리 얼른 퇴근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